2023년 3월 고1 모평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1950년 6.25 전원 때, 6.25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으로서 어린 서술자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고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 그래서 일단 나라고 하는 자, 어린 화자를 두고 있죠. 보통 어린 화자를 서술자로 뒀을 때는 순수한 존재로서 그렇지 못한 그 외부 세계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시선에서 이런 것을 비판하는 이런 걸 드러내는 맞는데 자, 나는 걸구대 시민 걸기 대회 때마다 그러면 이게 주된 사건이 되겠죠.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같은 귀인에게 보낸다는 것으로 의아한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렇겠네요. 자,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보다 잘 사람들한테 걸기대 열고 멧돼지 잡아서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희화화하고 있다라는 게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해를 못하겠다. 의아하다.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오래잖아. 나라 안에 멧돼지는 깡그리 씨가 마를 판이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서양 부자 나라에 지쳐높은 양반들의 못 때문에 툭하면 그 귀한 멧돼지를 보낸단 말인가.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자,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검정색 학생복 차림에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 위에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 되지요? 본문이 갑자기 사라졌네요. 어, 위에다 붉게 혈서를 쓰고 있었다. 그쯤에서 진력이 날 대로 나버린 그 녀석들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왔다. 그럼 진력이 날 대로 났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걸기대에 어떻게 됐다? 그 강제로 동원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어진 푸달짜리에 집이 있는 내가 몇몇 푸달 녀석을 데리고 몰래 광장에 빠져나와 이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 함께 까닭이다. 그러니까 여슬투과 함께 걸구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서럽게 연단에 오른 청년이 모습이 내 발목을 꽉 잡았다. 자, 요게 이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 달리 그는 학생복 차림, 학생복도 안 입었고요. 예, 염색한 군복을 거친 그 협숙한 모습이 먼데서 봐도 어서 많이 눈에 익어졌다. 열 손가락 모조리 깨물어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애국청년 등장했음을 널리 알렸다. 자, 곧이어 진승일이라고 대문에 적힌 혈서가 시소는 박수를 쳐 역성강자 갑자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몇몇 그부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다. 그래서 걸구대, 걸구대라고 하는 데서 목격한 지금 멧돼지 분위기하고 그다음에 혈서 부분. 자, 뒤에 보겠지만 그 창권이라고 하는 인물이 혈서 쓰는 것과 해서 이게 이제 주된 사건이 됩니다.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윽고 밝혀졌다. 창권이 자, 요게 창권은 형 시골에서 올라온 조카뻘쯤 된다고 하는데요. 사촌인가 조카뻘쯤 된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볼 거고요. 열 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천천히 가는 채 식당에 돌아옴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통통하게 만들었다. 자, 처음에
어머니는 놀랐다는 겁니다. 즉, 앞에서 봤던 그 열 손가락에 혈서를 쓴 사람이 바로 창곤이 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어머니 형이 돌아오면 컵을 잔뜩 벼려서 장만했던 육바지를 꺼내들 엄두조차 않는 아프지 않았냐는 내 걱정에 형 마치 남의 살점 얘기해서 대꾸지 않게 말했다. 어차피 남아도는 피니께. 음. 건 이후부터 창곤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코퉁배기를 후려쳐 일부러 풀어내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말 맞다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자, 이 형이라는 사람은 지금 시골에서 올라와서 식당 일을 돕고 식당 일을 돕는 일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위하는 거에 이제 완전히 퍽 빠져가지고 식당 일을 전혀 안 도우니까 음, 그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 돼버렸다라는 게 여기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역전 광장에서는 사울이 멀다 크고 작은 걸그대가 잇따라 벌어졌다. 덕분에 형의 상처난 성격도 좋을지 아물 새가 없었다. 그러니까 매번 혈서를 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흙이 붙어있을 겨를이 없어요. 어머니는 결국 역마스를 차고 남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이 이르렀다.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의 허드제비 심부름꾼의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자, 원래 허드렛이라고 하는 심부름꾼이었는데 지금은 와가지고 그냥 국만 그 밥만 먹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 만나러 간 다음에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건이 형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장면 바뀌었죠. 높은 사람 만나러 간답니다. 자, 갈 때는 앞에 자, 고등학생으로 변해서 왔답니다. 그렇지 않아 눈을 팽팽 돌지 않는데 지금 새로 사 입은 빳빳한 학생복, 어여치 학교의 대표까지 붙인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이를테면 가짜배기, 나이롱, 고등과 학생인 셈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고등학교를 간 적이 없는 가짜라는 겁니다. 뇌물에 형은 천수엽대 데리고 나서 한바탕 희거렸다. 가짜 대학생 얘기는 들었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다. 자, 학교도 안 다니는 반거층, 즉 반거지층, 반거지가 속내 단골 현수막에 관한 속내가 알려진 남들 보기 안 좋으니까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자신과 고등학생인 척하고 다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전, 그 선전에 이용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은 모자에 붙은 교포의 후 입김을 불어 소매물에 정성스레 광을 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에 하여튼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 측면 아예 수문자를 바꿔놓을 작정인 듯 모르겠어. 딱 것도 같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국민학교 졸업밖에 하지 못했으니 형편 때문에 못 갔으니까 중학교도 못 가고 했으니까 자기가 그 진짜 아닌데도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닦고 또 닦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큰일도 하게 됐어. 내가 멧돼지 내가 더 원에 보내는 메시지 남겼다고 결정이 되기로 했다. 자,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그 회중식일 거야. 더욱더 공력을 들여 광을 내기 시작한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자신의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 쓰기 노릇 말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밝히는 중이었다. 나는 멧돼지를 메시지로 잘못 발음하는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 고 메시지가 맞다고 턱없이 우김질을 하는 것이 계속됐다. 자, 마지막 활약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분산으로 원장을 당한 적성 중립국 관시위원회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 선배. 자,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미군 부대 철조망을 타넘는 만용을 부렸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사고가 나죠. 세포트를 풀어놓고 형은 집중 공격을 받아 엉덩이 살짝 뭉쩍 뜨게 하고 팔 뒤꿈치 인대가 끊기는 중상을 입었다.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이 돼버렸답니다.
자, 그러면서도 계속 머물렀고, 달갑지 않게 여기도 어머니는 기운은 그런데 하루 없이 식당에 먼 조카를 눈의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 그래서 우리 식당에 빌부터 눈칫밥만 축내는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다 끓인 다음 크게 손신을 쓰는 척하면서 금장 해경지역을 만져볼 기회를 주었답니다. 오래 구경시키는 것만도 꺼려하던 그 뇌물, 기물단지를 형이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 처음이었고 마지막. 피난민 시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던 그 회중 씨가 내 작은 솥바닥 위에 중요한 것만 올라앉아 있었다. 그다음 등잔불 그늘 아래에서도 맑고 은은한 광채를 발사하는 금시계를 일삼아 바라보자고 있자니 마치 형의 금빛 찬란한 한때를 그 시작각자가 증언하는 듯한 언뜻 들었다.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이 수행한 게 유일한 전리품이었대요. 자, 형의 호의에 대한 감례 삼아서 내가 위로한다는 말이 메시지가 아니고 멧돼지가 아니고 메시지였어. 그게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정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뒤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를 좀 보면요. 자, 적절한 거. 이야기 내부 인물. 그러면 요게 이제 2인칭 나라고 나오는 어린아이요. 2학년. 관찰자 시점이니까요. 내부 인물이 돼야 될 겁니다. 내부 인물. 외부라고 하는 거 외부 설정 아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중심물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한다. 자, 이게 1인칭 관찰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여기서 중심물은 어, 그 창권이란 친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잘 아닌 겁니다. 끝나기 전 친구들과 도저히 나온 적이 있다. 자기 집 앞에 집에 와서 가게 이쪽으로 오는 걸 좋아했다고 했고요. 어머니를 통해 전해졌다.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들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받거나 한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한 이해라고 했는데, 자, 기억이 뭘까요? 아직 기억을 못 찾았는데, 자, 너무 번떡여서 오이탈인 금빛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그게 좀 그, 저기 뭐야, 좀 낡았거나 이랬을 텐데, 새로 해간 거니까 번쩍였겠죠? 능청스러운 성격을 은폐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글쎄요. 빛이 날수록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 부끄럽다와 관계없는 게 자꾸 빛을 내려고 한다는 건 자기가 자랑스러워한다고 지금 행건이 형은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네. 어, 그 오히려 축소가 아니죠.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할 게 더 늘어난다라는 게 나옵니다. 오히려 승훈이 형이 불안감이 더 크게 느끼게 됨 때문에 여기는 불안감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이 드러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때문에 오히려 자, 요거죠. 그치. 이거 아니야? 저기, 교포가 뭐 이렇게 새 거야? 라고 하는 거에서 5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먼저 봤다면, 자, 6.25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애국학도로 활약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 대중이 기만당한다. 요게 이 글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비판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요. 자, 그 다음에 창건이 형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네, 요게 창건이라는 사람을 통해 요것을 비판하는 걸 단 어린 나를 통해 이 걸기도회라는 게 희화화, 어, 요거는 우습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조롱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멧돼지 보내기로 오해한 나를 통해 걸기대화를 오해하고 있다. 음, 희화화한다. 즉, 메시지 보내기인데 이걸 나는 멧돼지라고 내가 오해한 거죠. 음, 그래서 희화화하려는 것으로 본다. 네, 적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아물새가 없는 손가락을 표면적으로 애국심의 증거지만 이면적으로는 권력시에 이용당하는 것. 네. 그 다음에 고등과 학생 숙례를 내고 댕기라고 지시하는 것에서 요거 권력층 기만하는 속이는 권력층의 모습 중상을 입은 비극을 통해 부질없는 욕망을 승부된다. 그것 때문에 몰락하는 과정이었고요. 자, 회중식이에요. 전리품이나 회중식은 고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리품이란 유일한 전리품이라는 거는 자기의 여기서는 욕망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번으로 봐야 될 겁니다. 형의 고민이나 이런 건 이 글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설 살펴봤습니다.